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4강 등록면허세를 보는데요. 등록면허세를 항상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 이게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가 통합된다는 걸 됐다는 걸 항상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등록면허세요. 자, 등록면허세는 우리 11년도에 신설이 됐죠. 자, 그래서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때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항상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어떤 얘기냐면, 자, 우리 취득세가 2010년도까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등록세, 자, 등기하면서 등록세가 자 있었죠. 그래서 부동산 같은 거 취득하면 취득세 내고 또 그 다음에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우리가 신고했습니다. 근데 요거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한 번에 하자 해서 취득세를 통합시켰는데, 우리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종전에 등록세에서 옛날에 취득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 등록했던 내용과 그 외의 사항으로 나눴을 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요 취득세랑 통합을 시켰죠. 그래서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다는 거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사항 있잖아요. 그 외의 사항. 그래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그 다음에 변경, 또 소멸과 관련한 사항이요. 자,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임차권 설정 등기한다, 이런 설정 등기, 또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또 소멸, 자, 말소 등기 같은 이런 사항은, 자, 이게 면허세랑, 자, 면허세가 종전이 있었는데 면허세랑 이것을 통합을 시켰죠. 그래서 면허세랑 통합을 시켜서 우리 등록 면허세가 2011년도부터 이게 신설이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등록면허세가 이렇게 해서 신설이 되는데 여러분요, 등록면허세.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래서 등록분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이렇게 우리가 나눠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종전에 등록세의 일부 내용이온 거죠. 그래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자, 변경, 소멸과 관련한 사항 왔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등록세 일부. 자,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종전에 면허세가 온 건데, 우리 시험은 뭐 하여튼 면허세와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면허세는 관계가 없고 항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우리 시험 범위라는 거. 자, 그래서 요걸 기억하시고, 한 문제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출제가 되는데 공부할 양이 많지 않고, 자, 그다음에 또 출제되는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포기할 게 아니고 한 문제 때문에 또 불륜을 삼키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또 하셔야 되는 그런 세목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어떤 걸 공부하느냐, 등록면허세 성격, 어떤 성격 요소인지, 또 등록면허세, 그리고 자,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또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는지, 이런 것들, 또 그래서 산출세 구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 또 그다음에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또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는데 그 관련한 납세 절차에 관한 얘기, 또 등록면허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데, 등록면허세는 주로 한 문제가 종합 문제로 주로 출제가,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서 종합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공부해 두시면 되고, 등록면허세는 너무 뭐 디테일하게 공부할 것은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주요 내용들을 공부해 두시면 한 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교재 여러분, 자, 이어서 보시면, 자, 등록면허세 우리 총설입니다. 보시면 의의, 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에 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자, 하는 자가 면허에 관한 것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그 등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용어에서 여러분들 등록이란 건 뭐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에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여기 그 단 가로 안에 있죠. 여기를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에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거 여러분이 밑줄 그시고요. 자,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외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뭐 참고적으로 들으시면 광어권,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라든가, 또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해서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은 취득과 관계된 사항이지만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요것만 아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하여튼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제외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성격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뭐, 자, 읽어보시되 그 엄격한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 원칙, 요거 항상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이 없으면 등록면허세 납세무가 없고, 또 등록면허세 그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니까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없어도, 자, 등기 등록이 절차만 정당하게 됐다 그러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그래서
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가지고 애초에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환원하는 이런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하고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과세한다는 거 여러분. 등기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죠. 얘만 등기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한다는 거예요. 밑줄이고요. 그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권자와 납세무자인데 과세권자, 자, 등록면허세의 과세권자는 구도죠, 구도. 그래서 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그 자치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자, 26회 시험 때는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거. 그래서 정답 지문이 등록면허세가 나왔었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그 자치구가 과세 주체가 되는 거지. 자,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구도가, 자, 도구가 과세 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납세지는 뭐, 자, 납세지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어디다? 여기는 자, 그냥 등기 등록 종류에 따라 상해 그랬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다. 우리 납세지는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고 국세는 주 소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권자 주소지다. 그럼 X입니다. 아니고 자, 등록하는 그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거. 요건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납세무자인데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예요. 자, 그럴 때 그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그 등기부상 등기 명의자를 말하고 외관상의 권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외관상의 권리자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뒤에꼬리 땡냐에서 외관상 권리자지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한다. 그럼 틀려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왜냐? 등기 등록할 때 그 형식주의 과세하고 명의자 과세 원칙 적용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본부터 리을본까지 나와 있는 얘기는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자, 납세무자는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입니다. 그래서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거지. 이게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등기 권리자를 요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한다 그러면 틀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우리 그 나와 있는 얘기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러분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자, 권자입니다. 권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저당권자가,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는 임차권자,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는 지상권자, 권자가 납세무자예요. 근데 무슨 말소 등기를 한다. 그러면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저당권 말소 등기한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가 자,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딱 알면 돼요. 여러분들 설정 등기는 권자, 말소 등기는 설정자.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설정 등기니까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권자, 저당권자가 납세무자인데 그 저당권자는 여러분 채권자겠습니까? 채무자겠습니까?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자니까 저당권자가 되겠죠. 자,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되겠고 당연히 은행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그러면 당연히 설정 등기 납세무자는 저당권자니까 그 채권자인 은행이 납세무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기 같은 것은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자,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자입니다. 그럼 임차권자는 임대인이요, 임차인이에요? 자, 임차권에 대한 부동산 사용수익에 대한 그 임차에 대한 그 권리를 갖는 자니까 당연히 임차인이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임차권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는 설정 등기니까 권자예요. 지상권, 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갖는 사람이니까 누구예요? 자, 건축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아니죠. 건축물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되는 지역권자인데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또 이거 요역지 소유자, 요역지 타인의 토지 편익을 필요로 하는 사람,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지역권자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역권 설정되기는 지역권자, 즉 요역지 소유자라는 거, 승역지 소유자 아니죠, 여러분들. 그 바꿔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나와 있는 얘기는 한마디로 설정 등기는 누구다? 권자, 말소 등기는 설정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면허에 대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시험 관계없고.
그다음에 과세 대상은 그냥 읽어보시는 거고요. 비과세 봅니다.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 비과세 되느냐? 그러면 자 국가 등의 그 등록에 대한 건 당연합니다.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였죠. 국가 등의 명의로 등록을 받을 때 등록면허세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저와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자 받을 때 등록면허세 비과세입니다. 당연하고. 근데 여기 뭐 안 나왔지만 이런 거예요. 국가 간의 상호주의가 적용되니까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록에 과세는 외국 정부 등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비과세 중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소유권 취득했다는 등록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이요. 다 이런 것들도 지문에 종합문제 속에서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 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미줄입니다. 이거 당연히 비과세고요. 자, 공시법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죠. 여러분들 촉탁에 관한 거. 2번 보면 이거 당연합니다. 이것도 공시법에서 여러분 배우는데 행정구역 변경, 뭐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등기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라든가 이런 것들. 내 이름이 김개똥인데 소똥이라고 제가 잘못 썼다가 등기관에 고치고 이런 것들 행정구역이 바뀌고 이런 거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과세합니다. 이런 단순한 표시 변경, 회복 경정 등록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지목이 묘진 토지 등록 요거 여러분들 비과세합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에 관해서 잠깐 여러분들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지목이 묘진 토지에 관해서 취득세에서는 과세를 했습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과세라는데 취득할 때 어떤 세율로 과세했냐면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를 해요.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에서는 지목이 묘진 토지는 요거 비과세합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무슨 공원묘지 같은 법인묘지용 토지는 재산세에서 요거 자 사업용 토지로 봐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법인묘지용 토지. 그렇지만 일반적인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세 과세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비과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 동그라미 4번 같은 건 뭐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5번 과세 표준 봅니다. 자, 우리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는데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뭐 그것만 차이가 나고 납세무자가 결정하는 세금이니까 원칙 신고하는 가액이고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되죠. 납세무자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되면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되고 그 다음에 자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보시면 결정적인 차이점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자 그래서 시험에서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 한다. X입니다. 등록 당시 신고 가액이라는 거. 그래서 등록자 그 신고한 가액, 등록 당시 가액 밑줄이고 자 등록자 신고한 가액이 합니다. 근데 시가표준액이 과표로 결정되는 경우 등록자 자 신고 없는 경우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과하게 낮게 미달하게 신고된 경우요. 이렇게 적게 신고된 경우에는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지자체 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뭐로? 시가표준액으로.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죠.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취득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우리 객관적인 취득은 외웠었습니다. 여러분들 취득세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 머리 글자를 따서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되거나 물론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의한 건 제외하고 법인장부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되거나 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 의해서 검증받은 취득이에요. 머리 글자를 따서 국수, 공판법 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 우리 배웠었습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개인이 자,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손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뭐 취득가격에서 이거 법인 장부로 자 90% 넘게 입증될 때 뭐 그런 얘기 나왔었습니다. 자 그럴 때 그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의 적용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이 뭐 최근에도 시험에 바꿔서 나왔던 거죠.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이 포인트죠. 어떤 걸 과세 표준한다?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보시면 어떤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 이게 안 지워지네.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자 보세요.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죠. 취득 당시 1억이 었는데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뭐 1억 2천이 됐다. 또는 1억이었는데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7천만 원이 됐다. 이렇게 변경됐을 때 취득세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 등록 당시 요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바꾸면 뻔하지 뭐 이렇게 바꿔서 나왔어요. 맨날 얘기했던 건데 등록면허세 자산 재평가나 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도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아니고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이거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채권 금액에 의해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그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 자 여러분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 금액이 없죠. 민법에서 배웁니다. 자 다만 얘는 채권 최고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에는 이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이라는 게 채권 최고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여러분들이 근저당권 자 설정 등기 같은 것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그러면 과세 표준은 뭐가 되느냐? 채권 최고액입니다. 채권 최고액을 우리가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채권 최고액.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 한번 자 거기다 적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 편하게 그 한번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평가하거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과세 표준이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을 시가 편익 비율로 나눈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동그라미 4번은 뭐 반드시 알고 있어야죠. 부동산 각종 무슨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또 말소 등기 뭐 등등 이렇게 토지 분필 합필 등기 같은 이런 것들은 매 한 건수를 과세 표준한다는 거. 건수 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 이럴 때 물론 세율은 건당 6,000원. 자, 세율이 금액으로 정되니까 정액세율이 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건수 이런 경우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건수 과세 표준하는 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자 부동산 등기할 때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니까 종가세도 적용되는데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6,000원. 이게 건수과세 표준이니까 종가세와 종량세가 함께 다 적용되고 그다음에 정률세율과 정액세율도 다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 6번에 여러분 세율 요 표 있잖아요. 반드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 표를 외우셔야 되는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소유권에 관한 등기 나옵니다. 원래 여러분요. 자 등록면허세는 원래 보세요. 자 등록면허세 취득과 무관한 사항이 자 등록면허세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이런 것들은 건물을 신축했다 보존 등기, 자 매매나 자 증여 등으로 이렇게 우리가 상속 등으로 이렇게 이전 받을 때 그 이전 등기 같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원래 취득세로 갔잖아요.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나오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가 나오느냐면 뭐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취등록세 통합되기 전에 2010년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건물을 신축했어요. 신축해가지고 이때 자 원래 신축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취득세를 내고 2%를 내고요 취득세. 그다음에 등기하면서 등록세 소유권 보존 등기를 원래 했어야 되는데 자 그때 등기는 안 하고요. 이때 이제 등기는 안 하고 취득세만 냈어요. 그런데 취등록세가 통합되고 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2010년도나 뭐 이렇게 와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보세요.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럴 때는 보세요. 지금은 이제 옛날에 취득세는 2%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등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만 합니다. 지금은 등기만. 그랬을 때 등기 비용만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 비용만 받을 때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았거나 이미 취득세를 냈거나 근데 이번에 자 취득세 통합되고 나서 등기만 할 때 그럴 때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등기만 할 때는 등록면허세가 자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옛날에 취득세를 이미 냈거나 아니면 자 등기만 안 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취득세는 대상이 아니었고 자 등기만 하거나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등록면허세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보자의 동그라미 0.8% 8의 동그라미요. 그래서 1,000분의 8 보 8. 자 그래서 우리 금강제와의 실화예요. 실제로 금강제와의 우리가 버팔로 구두를 하고 있어요. 그 구두의 짝퉁 구두 보 8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보 8. 보존 등기는 등록면허세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0.8%입니다. 그 다음에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우리 취득세 기본 강의할 때 제가 취득세 세율, 표준세율 암기 방법 알려드렸어요. U10, 20. 자, 우리 상산팔, 무독립 815, U10, 20, 원팔, 03시계.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은 자, 기본 강의의 취득세, 우리 표준세율 암기하는 부분을, 표준세율 부분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어떤 간에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U10, 20, 상산팔, 무독립 815, U10, 20, 원팔, 03시계는 옛날 등록세, 취득세 옛날 취득세는 지금 취득세하고 옛날 등록세가 짬뽕 됐을 때 등록세 세율을 암기한 거잖아요. 여기다 무조건 2% 자, 우리가 플러스하면 취득세 표준세율을 외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옛날 등기비용만 받는 거니까 이거 외운 거예요. U10, 20, 1천분의 20, 2%고 상속으로 우리가 등기할 때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할 때는 상산팔. 그 다음에 상속의 증여 같은 무상취득 무독립 8, 1호. 그래서 1.5%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8, U10, 20. 그 다음에 무독립 8, 1호, 그 다음에 상산 8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지금 보세요. 과세표는 다 부동산 가액입니다. 그리고 또 지상권 설정 등이 있죠. 지상권 설정 등기 부동산 가액이고 가등기 부동산 가액인데 가등기 여기 좀 부분을 좀 수정을 하셔야 되죠. 가등기는. 그래서 가등기는 여러분 봅니다. 가등기는 등록면허세 요 과세 표준이 보세요. 여러분은 가등기는 자, 가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이 우리가 그래서 손익 보존을 위한 가등기 같은 것은 과세 표준이 부동산 가액인데 담보 가등기, 가담법에 따른 담보 가등기는 이것이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는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가액 자, 가등기에 부동산 가액 돼 있죠. 옆에다가 또는 자, 뭐라고 썼는데 또는 채권 금액 이것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된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반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등록면허세에서 자 보시면 등록면허세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라든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 그다음에 가등기 또 그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가액. 그래서 자 머리 글자를 따서 소, 가, 지 없는 애들이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전 등기나 이전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는 과세 표준이 부동산 가액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바꿔요 이걸. 근데 다만 요 가등기는 그렇지만 주의하시라고 그랬죠. 금방 적어드렸다시피 가등기는 자 부동산 가액 또는 자 담보 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이 가등기만 그렇습니다. 가등기만 또는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될 수 있고요. 소유권이나 지상권에 관한 등기는 부동산 가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가등기 옆에다가 부동산 가액 또는 자 채권 금액을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지역권 설정 등기 요역지 가액이죠. 승역지 아니고 승역지 가액으로 바꾸겠죠. 요역지 가액. 그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 금액,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 이렇게 자 임차 보증금을 바뀔래도 안 바뀌었었는데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 그러면은 과세 표준이 다 다르죠.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근데 세율은 보니까 다 0.2%입니다. 여러분 1천분의 2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세율이 다 똑같습니다.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아까 가등기도 자 담보 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얘들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반드시 과세 표준 알아두시고 또 세율도 여러분들이 봅니다. 하여튼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세율은 다 0.2%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보존 등기든 이전 등기든 자 얘네들 과세 표는 다 부동산 가액인데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근데 세율이 다른 거 외웠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밖의 등기가 어떤 거냐면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를 말합니다. 그 밖의 등기 자 건당 얼마 6,000원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둡니다. 건당 6,000원. 자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 세율 적용 시 주의사항 그래서 탄력 세율이요.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역시 취득세처럼 또 재산세 뒤에 나오는 재산세도 그렇고 다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나머지 모두 일정 세율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등기는 가감 조정할 수 있는 탄력 세율이 적용되는데 선박 등기나 법인 등기나 이런 것들은 세율이 일정해요. 자, 일정 세율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냐? 각 시도마다 다르게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뭐 평택에서 자동차를 출고하든 뭐 울산에서 출고하든. 근데 부동산은 각 시도마다 현황이 다르니까 탄력 세율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최저한세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 6,000원 한다는데 원래 법령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등기 시에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세율에 미달할 때는
그 밖의 등기세율을 적용한다. 그 밖의 등기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자 부동산 등기할 때 산출한 세액이 세금을 계산했더니 5,400원 나왔다. 그러면 자 그 밖의 등기세율 6,000원이죠. 자 그 밖의 등기 말소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등기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세율에 미달한다. 6,000원에 미달해 그럼 6,000원으로 한다. 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 밖의 등기세율에 미달하면 그 밖의 등기세율을 적용하니까 6,000원 미만 나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시험에서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6,000원 받습니다. 구분지상권은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세율은 자 구분지상권도 자 이것도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세율은 1,000분의 0.2%가 적용됩니다. 과세표는 뭐 어려운 말이 뭐 어쩌고 이용 제외를 어쩌고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되고요. 중과세율입니다. 자 등록면허세요.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도시 내 자 여기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과밀역적 원역을 얘기합니다. 이 대도시 내에서 산업단지 주적 공업적 제외하고요. 산업단지 제외하고 이런 데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정분 사무소 설치하면서 등기를 합니다. 설립 등기. 그래서 거기 그 표에 보니까 부동산 등기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의 동그라미 지정분 사무소 설치의 동그라미 그리고 등기의 사각형이요. 그래서 설립 등기하거나 설치 등기하거나 또 그다음에 대도시 바깥의 내로 전입의 동그라미요. 그리고 등기 사각형이요. 그래서 전입 등기하거나 이럴 때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의 몇 배요? 3배로 중과세합니다. 자 밑줄이고요. 표준세율의 3배로. 취득세는 대도시 내에서 중과세가 나왔었죠. 취득세에서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취득이에요. 또 이렇게 설립 설치하면서 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 전입하면서 대도시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자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 한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등록면허세는 설립 등기만 하는 거예요. 설치 등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입 등기만 할 때 이렇게 등록면허세는 간단합니다. 표준세율의 몇 배? 3배 중과세고 취득세는 자 이렇게 설립 설치 전입하면서 대도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얘는 이렇게 자 대도시 내 중과세 표준세율의 3배 한세율에서 자 중과기준세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했고요. 여러분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가징수를 봅니다. 원칙적으로 뭐 당연히 취득세처럼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합니다.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일단 뭐 신고하려는 자 물건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한다 이런 것들은 자 요거 도세 징수 위임 규정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 유치에 도저 취득세도 나왔지만 도지만 그지만 우리가 도청까지 가서 신고하려면 모르니까 시장군수한테 우리가 신고하고 그게 이제 도로 갑니다. 그래서 위임 징수에 관한 얘기 나와 있고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원 신고 기한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등록면허세는 이 등록이란 말에는 등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그래서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한다. 땡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등록관세 접수하기 전까지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내고 가라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뭐 또 상속 증여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등록하기 전까지 거기에 여러분이 등록하기 전까지의 상속증여 포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등록하기 전까지의 상속증여 포함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든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든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시험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상속계실에 속한다. 만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취득세랑 헷갈리게 바꿉니다. 아니고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이 없고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추가 신고 납부 기간이 있었는데 취득세도 똑같이 추가 신고 납부 기간이 있었는데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된 그 경우에 똑같습니다. 등록면허세도 등록 당시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는데 나중에 등록하고 나서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당시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는데 나중에 등록 후 이게 과세 추징 대상이 되거나 그럴 때는 그 사유 발생일 중과세가 된다면 며칠이야? 30일 이내 며칠이죠. 요거 60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아니고 30일 이내 보통 징수 아니고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30일 이내 신고 납부한다는 거.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이 없어요. 등록하기 전까지인데 요 경우만 기간이 나옵니다.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성격상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쉬운 사람이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말소 등기하고 그럴 때 자기가 아무 때나 가서 등록면허세 내고서 지자체 내고 등록관세 가면 되는 건데 요 경우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놓습니다. 나중에 기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흐지부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경우만 기간이 있다는 거 아셨죠? 등록하기 전까지인데 요 경우만. 그 다음에 신고
신고의제법입니다. 신고물을 뭐 이거 신고의제라든가 뭐 신고기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고 써야 되고 신고의제도 또 시험에 또 최근에도 2번 나왔습니다. 신고물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지만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다. 그러면 등록물세는 일단 취득세는 신고하지 않으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아지만 등록물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일단 등록관세 올 때 영수증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대한 영수증 안 갖고 오면 첨부서면 불비를 안 해주니까 자 얘는 일단 자 납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고물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물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본다. 제가 의제를 해요. 간주. 그래서 이 경우에 자 쫙 밑줄입니다. 다 무신고 및 과소신고하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시험에서 자 등록면허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했어도 26개 시험 때 이렇게 나왔죠. 등록면허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한 경우에 또 다만 이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이렇게 바꿨어요.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의지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부가징수세에 관한 내용들은 반드시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양가로 이번 기한후 신고는 취득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한후 신고는 똑같이 요거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뒤늦게 신고기한 지나서 신고할 수 있는 거죠. 자 포인트 첫 번째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할 수 있다는 거.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결정 통지 전까지 거기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도 1개월 내요. 30일도 아니고 60일도 아니고 1개월 내 만약에 기한을 신고를 했다면 어떤 혜택이냐? 무신고 가산세 50% 경감한다는 거. 이거 납부불 손실가산세 경감 안 해줍니다. 납부불 손실가산세도 경감한다고 하면 틀리고 또 무신고 가산세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50% 깎아줍니다. 1개월 이내에 기한을 신고했을 때입니다. 다음에 줄이고요. 주육사랑 똑같습니다. 예외 보통징수요. 자 신고 납부하는 책임인데 예외적으로 기간이 나올 때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안 하면 예외적으로 기간이 나올 때 그러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취득세랑 가산세 똑같습니다. 의무 위반에 적용됐더라.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40, 20, 10% 신고불손실 가산세. 또 그다음에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손실 가산세 1일 0.03% 만분의 3률로 적용되고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거기 자 표 아래 그 꽃 표시가 있죠. 등록면허세 일반 가산세는 취득세랑 똑같지만 취득세에서는 중가산세가 있었죠.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 80% 중가산세 규정이 있었는데 등록면허세는 중가산세 규정이 없습니다. 왜 없냐? 자 우리가 취득세와 달리 취득세는 뭘 취득한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팔 수도 있지만 등록면허세는 자 보세요. 등록면허세를 지자체 안 내고 와서 등록관서에서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등기 등록을 하고 또 사라지고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다고 그랬습니다. 차태현 유의 전우치와 친구들의 걔들은 도술 써가지고 그냥 등록면허세 안 내고 와서 등록관서에 도술로 자기는 안 보이게 이렇게 안 보이는 도술 쓰고 그래서 등기 등록을 하고 또 그다음에 사라지고 지붕 타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안 되니까 등록면허세는 중가산세 규정이 없다 그랬습니다. 일반 가산세는 똑같고요. 부가세 봅니다. 부가세 취득 자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가 20%요. 근데 감면받을 때만 예외적으로 농특세도 감면세액이 20% 부과됩니다. 그래서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특세도 부과돼요. 근데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만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는 거. 이게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 비교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다 봤고요. 자 재산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세. 자 재산세는 여러분 이게 큰일 났네. 예, 칠판이 이게 안 지워지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세를 또 한번 우리가 쭉 보는데요. 자, 재산세. 자, 제가 지우실 동안에 여러분들이 자,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자, 목 운동도 목도 좌우로 돌리고, 우로 돌리고,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자,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여러분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재산세 세 문제가 출제되는데 자 그런데 재산세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는 종합 문제로 출제되고요. 또 그다음에 재산세 세 문제 출제될 때 뭐 가끔 가다가는 뭐 좀 토지 유형 구분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깊은 내용이 나올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뭐 재산세도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맞춰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한번 볼 건데요. 자, 여러분 교재 자 펴놓으시고 자 4장 재산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4장 재산세를 펴놓습니다. 펴놓으시고 30페이지 보시면 재산세는 하여튼 뭐 잠깐 간략하게 또 다시 한번 훑어드리면 재산세 우리
재산세는 세 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죠. 예, 세 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는데 뭐 재산세는 그 과세 대상이 어떤 것을 자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 특히 그 토지 유형 구분에 대한 거. 자, 토지 유형.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이 토지를 똑같이 면적 똑같다고 뭐 농지든 나대지든 뭐 똑같이 뭐 공장용지든 과세할 수 없으니까 토지 유형을 몇 개 유형으로 나눠서 과세합니다. 그럴 때 이 토지가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는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고 간접적으로도 또 중요하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잘 아셔야 되고 토지형 구분에 대한 것은 좀 잘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또 이해하시고 또 포인트 되는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쉬운데 그렇지 않고 혼자 하려면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형 구분은 반드시 기본 강의를 좀 들어보시고 따라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요 토지용 부분만 고비만 넘기면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납세무자는 거의 시험에 매년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그 다음에 그래서 토지용 구분이 중요하고 재산세. 자, 그 다음에 또 납세무자에 관한 것도 시험에 또 거의 매년 또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재산세에서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과세표는 어떻게 일정되고 또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느냐도 자, 여러분들 뭐 과세표과 세율 묶어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등등 하여튼 뭐 따로따로 또 한 문제씩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 취득세는 과세표과 세율 부분에서 두 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지만 재산세는 한 문제 정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 나오고요. 그래서 이것도 과세표과 세율 묶어서 또는 따로따로 해서라도 한 문제씩 또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고 납세 절차 있죠. 재산세는 자 보통 징수하는데 그 관련한 얘기도 여러분 뭐 종합 문제에서 한 문제씩 나올 때 거의 단골로 나오고 있고요. 납세 절차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런 것들도 종합 문제 속에서 가끔씩 지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재산세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총설, 의여,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그 소유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성격을 보면 보유 단계에서 과세되는 재산 보유세고 보유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자, 원칙적으로 과세 물건별로 개별 과세하죠. 자, 그래서 물세입니다. 재산세는 원칙.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시험에서 물세냐 인세냐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물세, 인세 이런 표현은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고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자, 재산세 건축물 같은 것은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자, 동일한 노미 시군구에 관할 있는 것은 상관없고요.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주택이 두 채가 있다 그러면 자, 그 가격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A주택가액 곱하기 세율, B주택이면 B주택가액 곱하기 세율 따로따로 계산하죠. 자,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 대상 토지 경우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뭐 어제도 어떤 제 수강생이 한 분이 제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제 카페에 보니까 질문을 했더라고요. 근데 뭐 춘천시에 뭐 토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 상가 토지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서울에 또 뭐 토지가 있을 때요. 이걸 어떻게 합산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자, 별도는 별도끼리 또 종합은 종합끼리 같은 유형끼리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거지. 여러분 춘천하고 서울에 있는 거는 전혀 시군구가 틀리니까 당연히 합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자, 토지 경우만 인세적 성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 학자들이 구별하는 쓸데없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당해세 같은 것은 자, 이거 설정일자와 관계없이 자, 저당권 등에 담보되는 그 피담보 채권. 자, 이거 법정 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럼 피담보 채권은 원래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죠. 그런데 재산세라든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종부세 같은 세금을 우리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주세, 당해세라고 했죠. 자, 줄여서 이 당해 재산에 부과된 이런 세금들은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과세권자 보시면 자, 납세지 나오는데 과세권자는 당연히 재산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시군구세고요.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납세지 나오는데 여러분 하여튼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입니까? 물건 소재지입니다. 토지 소재, 건축물 소재, 주택은 주택 소재지입니다. 여러 곳에 토지가 있어도 자,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각각의 토지 소재지지 주소지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박항공기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소지가 하는 예외도 있긴 있지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납세무자 여러분 중요하다고 그랬죠? 납세무자는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납세자 반드시 잘 알고 여러분이 계셔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재산세 납세무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예요. 6월 1일 현재죠. 항상 재산세는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 이런 걸 판단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뭐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납기계실 현재 땡 아닙니다.
또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이다. 틀립니다.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다?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상 당연하지.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등기등록돼 있지 않아도 공부에 등록되지 않아도 사실상 수연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기억번 공유재산이요. 공유재산의 경우는 지분권자, 공유자들 지분이 있죠. 그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그 가로도 계속 답이 줍니다. 납세의무자는 뭐 다 중요하니까. 자,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시험에서 지분의 표시가 없을 때는 뭐 저 지자체 장에 지정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한다. 공유 재산의 경우는 뭐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아닙니다. 그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갑 60%, 을지분 뭐 40, 갑지분 60%, 을지분 40%로 공유하게 되는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누구냐? 갑이 60% 지분에 대해서 을은 40% 지분에 대해서 각각 납부 의무가 있고 갑과 을이 만약에 50%씩 공유하게 되는 부동산이다. 그러면 지분이 지분의 표시가 없을 때는 갑을이 공유하게 되는 부동산인데 지분의 표시가 없을 때는 균등한 것으로 봐서 50%씩 각각 그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시험에 여러 번 물어봤고. 니은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여러분 항상 주택은 그 가격을 평가할 때든 과세할 때든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 가격을 항상 하나로 가격을 평가해서 하나로 주택 분산세로 과세합니다. 항상 주택에는 부속 토지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가격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합니다.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도 해당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 시가 순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그 건물과 토지,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요 소유자가 달라요. 소유자가 주택 소유자는 갑이고 토지 소유자는 을이고 그러더라도 항상 주택은 요거 가격을 하나로 평가해서 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건물과 토지 시가 순액 비율이 6대 4의 비율이다. 그럼 나온 세액의 60%는 이 토지 소유자 을이,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바꿀 때 면적 비율에 따라 그래서 시가 순액 비율로 안분 계산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데 시가 순액 비율에다가 돼지꼬리 땡겨서 여러분요. 자, 면적 비율 X해 놓으세요. 면적 비율에 따라 이렇게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자, 이거 시험에 또 25에 26회 두 번 나왔죠. 지문에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누가 납세의무자? 수탁자라는 거.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바뀐 거 반드시 알아둡니다. 수탁자죠. 위탁자가 아니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니까 매매 등 소유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자, 우리가 소유권 변동 등의 사실이 있는데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 누가 납세의무자이고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권리 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다. 이러면 틀려요. 원칙은 재산세는 사실상 소유자인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먼저 보시면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실제 종중재산인데 종중수임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럴 때도 역시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가 됩니다. 종중수임을 신고했다 그러면 종중이 되겠지만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종중수임을 신고 안 하면 과세권자는 이게 종중재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공부상 소유자. 이렇게 해서 원칙은 재산세는 과세 기준을 유효를 연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인데 예를 이런 경우에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동그라미 2번과 4번이요.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냐고. 자,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건데 상속등기 안 됐다는 것은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얘기고 and 또 사실상 그 재산을 누가 소유하건지라도 신고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을 때는 어차피 그냥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사망 신고돼서 이분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형식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그래서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고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해서 이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가 됐다 그러면 뭐 상속인이겠지만 상속 등기 안 되고 and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다 그러면 주된 상속자이고요. 근데 시험에서는 뭐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도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된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들이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공동 상속인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바꿔요. 상속 등기 안 됐으니까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몰라요. 누가 납세의무자? 이런 경우 주된 상속자. 만약에 상속 등기는 안 됐지만 사실상 소유자 신고는 됐다 그러면 그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예요. 근데 이게 둘 다 안 됐을 때는 주된 상속자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이거 첫 번째 요건이죠. 끊고 대쉬. 그다음에 그냥 매매 계약이 아니라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또 끊고 그다음에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공부상으로는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권리 변동이 됐다고 봐서 실질적으로는 그 무상 사용하는 자한테 그래서 누가 납세무자? 그 매수 계약자를 납세무자랍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비과세한다 이렇게 바꿔요. 자, 국가와 연부 매매 계약 체결하고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도 국가 등의 소유물로 비과세한다 아니고 이런 경우에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매수계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시고 6번에 도시개발 사업이나 자 이거 자 주택 재개발 사업 등으로 자 이거 채비지 보류지 나왔다. 자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 사업시행자입니다. 근데 26개 시험 같으면 이거 채비지 보류지의 경우 자 사업시행 전 토지 소유자 이렇게 바꿨어요. 사업시행 전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기억하시고 동그라미 7번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자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러면 이거 공부상 소유자 이런 그럴듯하지만 아니고 그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공부상 소유자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그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그러니까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어떤 사람이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소유권을 놓고 다투고 있어요. 서로 자기 거라고. 그럼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얘가 승소할지 얘가 승소할지 알 수 없으니까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죠. 이럴 때는 사용자, 그 재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또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일 때 우리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누가 납세무자? 사용자입니다. 공부상 소유자이다. 그럼 그렇다지만 아니라는 거 꼭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과세상별 재산세 구분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자 토지는 하여튼 토지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한다는 거 당연합니다. 실질과세원칙상 미등록된 토지도 포함하고 토지분 재산세로 건축물 자 우리가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범위가 같아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래서 건축법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기억하라고 그랬죠.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이런 시설물 등등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주의합니다. 취득세랑 똑같이요. 주택 그러면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가격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건물과 주택과 그 일정 면적까지 토지를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선박항공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건축물의 범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고. 줄 긋고 외우려고 갈 필요 없이 조금 한번 읽어보시고요. 토지 구분입니다. 우리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3개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분리대상 토지, 분리대상은 또 모함으로 저율분리와 고율분리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별도합산,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럴 때 별도나 종합은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어떻게 합니까?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고요. 별도합산과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분리상 토지는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분리대상 토지 분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자 007빵24 자 기본 강의할 때 이렇게 외웠었는데 007빵24 비례세율 자 이렇게 해서 외웠었는데 007빵24 그 다음에 차등 비례세율 B자의 동그라미 하시고 여러분들 그래 분비 그 다음에 별도합산과 종합합산 토지는 별도합산의 별자의 동그라미 초과 누진세율 0.2부터 0.4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그냥 3단계 초과 누진세율 누자의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 역시 0.2에서 0.5는 몰라도 되고 그냥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종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초과 누진세율 누자의 동그라미 그래서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우리 어떻게 외웠냐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그래서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연말에 종로에 나가면 자의 종소리 들으려고 나가면 사람이 치여서 죽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추위에 떨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보시고 분리대상 토지 한번 봅니다. 분리대상 토지는 우리 자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분리대상 토지는 우리가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세율에 따라서 여러분들 세분화해서 기억하시면 되죠. 007% 저율분리대상 토지 그 다음에 빵 2% 그 다음에 또 4%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리대상 토지는 이렇게 저율분리 대상과 자 저율분리 대상과 고율분리로 이렇게 나눠서 쓰는데 자 007% 저율분리 대상 토지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그 다음에 빵 2%는 공장, 염전, 그 다음에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자 이렇게 등이 있었고 등등. 그 외에도 뭐 엄청 기본서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4%는 어떤 거냐면 우리 사치성 자산 토지가 그렇죠. 그 고일분리상 토지, 사치성 자산 토지가 여기에 사치성 자산 토지. 그래서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가 4%였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세율을 통해서 세분화해서 알아두시라고 그랬습니다. 007 빵이 쏘니까 더 어떻게 된다? 4 죽는다 그런 얘기죠. 007 빵이 4 비례세 이렇게 기억합니다. 007% 전리부상 토지 어떤 게 있냐를 자 아셔야 되는데 농지, 목장용지, 외적이면 또 그다음에 빵이 프로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요. 4%는 사실성산 토지.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4%. 고오락장, 골프장 토지.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거기 여러분 그 007% 전리부상 토지에서 농지 자 전답과선을 얘기하죠. 자, 그랬을 때 개인이 수여하는 자격 농지 자 농지 요거 위치를 보고 토지용 문제를 푼다고 그랬습니다. 요 토지 저 유형 구분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기본소득 해당되는 부분을 좀 강의를 보셔야 됩니다. 토지용 구분을. 또 지금 뭐 이거 핵심 우리 요약 강의에서 자세히 그런 것들을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자, 그랬을 때 개인 소유 작농지의 과세윤제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개인 소유 농지요. 우리 농지는 이것을 뭘 봤냐면 우리가 자 요거 농지는 위치를 봅니다. 이쌀 곳에 있느냐를 보고 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법인 소유 농지 및 종중 소유 농지. 자 법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데 어떤 거냐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하고 뭐 농업법인 소유 농지라든가 등등 매립간 착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 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뭐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분리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안에 소지하는 경우 개발장구였고 녹지지역이 하나면 그랬는데 자 농지 우리 개인 소유 장농지는 위치를 봐서 구는 면적이 있다 깡촌이니까 무조건 분리상이 되고 자 시지역에 도시지역 내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종합합산입니다. 다만 도시지역 내라도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는 하여튼 무조건 있어야 할 곳이 있지 않으니까 위치를 봐서 저거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근데 시지역 내라도 도시지역 내라도 자 개발장구역이나 녹지지역 내 농지 한해서는 있어야 할 곳이 있으니까 분리 대상 토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목장용지도 위치를 보는 것은 농지하고 똑같습니다. 목장이 자 구는 면적 깡촌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목장은 위치 면적을 따진다고 그랬어요. 있을 곳에 있냐 기준 면적이냐.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 시지역에 자 목장이 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있으면 이런 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종합합산 대상이 되고 목장이 자 또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일 때는 요거 분리 대상이 되고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임야는 원칙적으로 여러분 개인이나 법인이 수여하는 임야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골에 임야 갖고 있다 종합합산입니다. 다만 종중이 수여하는 임야하고 무슨 범나하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공익목적 임야가 분리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안의 임야 이런 식으로 범나하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 이런 것들이 분리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장 용지도 토지용구 문제 풀 때 위치 면적을 따져서 공장이 자 구는 면적이고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지만 또 공장이 시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입니다. 근데 공장 위치 면적 따라서 공장이 시지역에 근데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고 그리고 자 여기에 기준 면적 이내일 때 공장이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을 때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지 않고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기준 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걸 이걸 꼭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고요. 앞동네 어디로 돼 있던 공장은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 면적 나왔다 종합합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용구 문제 풀 때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뭐 우리 그 공급 목적 소유 토지 빵이 프로 공장 용지와 함께 공장 자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상전공사 이런 소유 토지 등이 자 빵 2% 0.2% 전리분리세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일분리상 토지는 뭐 골프장, 고오락장 토지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상 토지는 어떻게 외운다? 세율을 통해서 세분화해서 007, 빵이 4, 비례세 이렇게요.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요.
자, 조건부 별도 합산 이렇게 되는데 영업력 자, 우리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 이거? 기준 면적 이내일 때 별도 합산이 됩니다.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 합산. 그럴 때 여러분요. 그 기준 면적을 어떻게 구하느냐? 건축물 바닥 면적의 용도 지역에 따른 적용 비율을 곱해서 구한다 그랬습니다. 뭐 상업 지역은 용도 지역에 따른 적용 비율이 3배, 공업 지역은 4배 이런 식으로 건축물 바닥 면적의 용도 지역에 따른 적용 비율을 곱해서 구한 그 면적 이내 토지는 별도 합산, 초과하면 종합 합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공장이 또 시지역의 산업단지랑 공업지역 이외에 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무조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어떤 거냐. 이런 거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의지하는 토지들이 쫙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기 대충 추려놓은 거고. 보면 이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하는 업종입니다. 일정 면적까지는 공지 상태에 일정 면적까지는 이것을 자, 별도 합산 사업용 토지로 봐서 별도 합산 과세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운수회사의 차고지라든가 뭐 보수의 창고용 토지라든가 시험 연구 검사용 토지라든가 또 이런 것들 등등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자동차 운전면허권용 토지 기본 소강의할 때는 제가 운전면허 딸 때 에피소드 얘기해드리고 그랬었죠. 예,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운수회사의 차고용 토지라든가 오개 작업장용 토지라든가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라든가 뭐 이런 등등이요. 동그라미 8번 같은 것도 시험에 또 나왔었는데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에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쭉 이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라는 것들을 쭉 보시면서 자 보셔야 되겠습니다. 눈에 익혀 주셔야 돼요. 여기서 막 빼가지고 지문에 나오니까 어렵게 나올 때는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11번 뭐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서 법령이 정하는 부속 토지 그래서 요 11번 같은 것도 최근에 또 저 개정세법 내용이니까 또 추가해서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인데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고 지금까지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뭐 기억본 같으면 자 농지가요 과세일제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라든가 이쌀 곳에 있지 않는 농지라든가 자 시지역에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있는 농지라든가 또 법인 소유 농지 같은 거 원칙적으로 종합합산이죠. 자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법인 소유 농지, 뭐 종중 소유 농지라든가 농업법인 소유 농지 같은 것을 제외하고서는 뭐 삼성전자가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이런 것들은 종합합산입니다. 그 다음에 자 목장 같은 것도 이쌀 곳에 있지 않은 목장이라든가 또 공장 같은 거와 하여튼 앞 동네 뭐라고 되어 있던 기준면적을 초과한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이거 종합합산의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볼 것 없이 또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 같은 거라든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 없는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또 갈대밭, 채석장 등등 이런 잡종지, 나대지 잡종지는 원래 고양이 종합합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비읍번 자 특별시황시 시지역 안에 개발지역구역과 녹지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즉 이쌀 곳에 있지 않는 농지나 목장 종합합산이요. 그 다음에 15번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주의하라고 그랬죠. 중요하고 건축물의 그래서 그 무건축물의 부속토지 리을번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든가 15번 같은 거 중요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그래서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순액의 2% 100분의 2%도 미달할 때 이런 저가격 건축물은 없는 토지로 봐서 뭐가 된다 이거? 자 종합합산상 토지가 됩니다. 건축물은 나대지로 봐서. 근데 이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뭐가 되고? 별도 합산이요. 그래서 거기에 자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이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합산이요. 건축물은 나대지로 봐서. 이응번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데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상주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도 이것도 종합합산입니다. 건축물은 나대지로 봐서요. 그 다음에 자, 요까지 일단 시간이 좀 된 것 같아가지고 요까지 하고 그 나머지 이어서 우리 재산세 나머지 내용들 우리 이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까지 합니다, 여러분.